여행 오셨어요? 그럼 돈 더 내셔야죠. 여행객 무조건 환영입니다 하던 시대는 끝. 이제는 오버 투어리즘의 시대야. 나는 출근도 해야 하고 학교도 가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는데 관광객 때문에 식당에는 자리가 없고 도로는 꽉꽉 막혀있고 소음 때문에 잠도 못 잔다면 이거 진짜 화나는 일이잖아?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생활이 힘들어지고 여기에 문화재 훼손 같은 심각한 문제들도 발생하다 보니 주민 입장에선 관광객? 오지 마!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상황은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져서 관광객들에게 세금을 걷자는 얘기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 관광세를 걷어 오버 투어리즘을 방지하고 지역 인프라 구축과 유지 보수 자금을 충당하자는 거지. 세계적인 관광지들이 많이 몰려있는 유럽부터 살펴볼까? 먼저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지난 4월부터 세계 최초로 입장료를 받는 도시가 됐어. 올해 4월에서 7월 성수기 동안 베네치아 당일치기 관광객은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해. 근데 이걸 발급받는 게 5유로. 베네치아의 인구는 점점 줄고 도시는 관광 세트장처럼 변해가는 걸 보고 강력한 정책을 펴낸 거지. 만약 QR 없이 관광하다가 걸리면 최대 과태료 300유로. 이외에 이탈리아의 다른 도시들도 숙박세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다음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사실 여기는 2012년부터 관광세를 부과했어. 근데 왜 새삼스럽게 난리냐고? 그게 관광세가 지난해 2.75유로에서 올해 4월 3.25유로로 올랐거든. 심지어 내년에 또 올릴 예정이래. 이건 숙박요금에 포함되어 청구되는데 스페인을 방문하기만 해도 내야 하는 광역 관광세에 도시 관광세가 더해진 거라 1박당 만원가량의 추가 금액이 드는 셈이야. 상황이 이러니 올해 올림픽을 개최하는 프랑스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 올해 1월부터 숙박시설의 관광세를 무려 200% 이상 인상해서 받기로 했어. 그 외에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스위스 등 관광 강국은 대부분 입국할 때나 숙박할 때 관광세를 걷는 중이야. 그런데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오버 투어리즘에 대처하는 나라도 있는데 일단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은 2024년 4월 더 이상 신규 호텔을 짓지 않겠다. 관광 유람선도 2,300척에서 1,150척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발표했어. 유람선 수를 줄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억 원의 손해가 예상되는데도 감수하겠다는 거야. 잘 곳, 놀 곳 자체를 줄여서 도시 관광객을 줄이겠다는 거지. 다음은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 일본. 도쿄 근처 야마나시현에는 로손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편의점 간판 위로 솟아나온 후지산이 보여서 후지산 인증샷 성지로 불리게 된 거야. 몰려드는 관광객 때문에 교통은 정체되고 영업에도 지장이 생기면서 주민 불편이 심해졌고 결국 지난 5월 21일부터는 아예 후지산 가림막을 설치했어.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관광객이 촬영을 이어나가는 중이래.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관광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진 않아. 하지만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관광세를 내야 한다, 아니다 논의 중인 곳이 하나 있거든. 어디냐면 바로 제주도야. 제주도는 사실 30년 전부터 환경과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환경보전 분담금, 즉 입토세 도입을 계속 논의해왔어. 원래 작년에 상정하려 했는데 당시에 반발이 꽤 커서 연기했거든. 올해에는 과연 입법 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어쨌든 현재 전 세계에서 관광세를 받는 게 유행처럼 번지는 중이야.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 돈 좀 걷는다고 관광객이 안 오냐?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냐? 그냥 세금 많이 걷겠다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사실 관광객 입장에선 여행 자체로도 돈을 많이 쓰는데 더 써야 한다니까 부담이지. 당연히 관광산업 관련자들도 반발할 수밖에 없고 말이야. 아무튼 이제 곧 휴가의 계절이잖아? 내가 가는 나라, 내가 가는 도시도 관광세를 내야 하는 건지 확인해보면 좋겠지? 또 숙박비에 포함해서 이미 결제했는데 현지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니까 다들 한 번씩 꼭 살펴보자. 그럼 모두 좋은 휴가 보내!